자, 안녕하십니까. 이제 마지막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월달 모의고사는 문제가 어려운 편은 아니고 기출 지문들하고 비슷한 지문들, 물론 실전은 제가 볼 땐 이보다는 조금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자신감 갖고 가시라는 그런 마음으로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문제 1번은 중개대상물 묻고 있는 거예요. 해당하는 걸 찾아라. 자, 무주의 토지, 국유,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무형의 자산적 가치, 우리 권리금 판례, X, 명의만법 갖추지 않으면 X, 자, 법정 저당권이 성립되어 있는 건물이면 그냥 건물이니까 O, 그다음 뭐 입주권, 뭐 택지 공급받을 수 있는 대토권 다 X 이렇게 되죠. 정답 4번. 자, 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옳은 걸 다 고르라는 박스 문제입니다. 우리 심의사항이 공부, 손수, 자,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 중개부 유효성, 손해배상 책임 보장, 중개보수 변경 심의사항에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이고 위원의 임명권자는 국장이죠. 임명권자 국장, 해촉권자도 국장. 그 다음에 주의할 점은 위원장을 포함입니다. 포함해서 7명, 11명, 7월 11일. 그 다음에 직무대행은요, 직무대행은 정책심의위원회 정미지,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우리 협회 공제사업의 운영위원회는 부위원장, X. 옳은 거, 기억, 니은. 3번은 명신탁 문제인데요. 자, 일단 항상 신탁자, 수탁자를 먼저 찾으셔라. 자, 신탁자, 갑. 자, 을 소유 X 토지에 매매 계약을 했고, 친구 병과 명신탁을 했으니까, 신탁자, 수탁자. 그 다음에 갑이 을하고 매매했죠. 을이 매도인. 자, 이렇게 매매했고, 그 다음 을로부터 병 앞으로 등기됐다. 3자간 등기 명의신탁, 그 다음에 중간 생략 등기형. 그러면, 자, 약정 무효, 등기 무효, 소유권 을한테 있다. 이 문제죠. 자, 출발합니다. 옳은 거. 자, 토지 소유자 누구다? 을이다. X. 그 다음에 갑과 병에서 명신탁 해지 X. 자, 말소 청구 X 이렇게 등기된 거 아니니까. 자, 진정 명의 회복 다 안 돼. 안 됩니다. 그 다음 이번엔 을과 병. 을에서 병으로 등기됐는데 등기 무효죠. 그러면 당연히 을은 병에게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오. 자, 옳은 거 2번. 자, 4번 문제. 틀린 걸 찾아보세요. 1번이 왜 답이냐면 우리 시효 취득했을 때는 청구한 날부터입니다. 청구한 날부터. 성립한 때가 아닙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효 취득은 청구한 날부터 이장 특약 없이 토지 매매했을 때는 성립한 때부터. X. 자, 그리고 분묘 설치를 토지 소유자가 승낙을 하면 분묘 기득권 설정한 것을 보아야 한다. 판례입니다. 시신이 안장되어 있지 않으면 분묘가 아니고 분묘 기득권 인정이 안 되고, 그리고 취득한 이후에 다른 곳으로 이장하면 분묘 기득권 소멸합니다. 이 다른 곳으로 이장할 권능은 포함이 안 되죠. 지상권과 유사하다. 하지만 존속기간은 지상권을 적용하지는 않는다고 그랬죠. 유사하긴 한 건 맞아요. 자, 정답 1번, 문제 5번. 표시광고 모니터링으로 틀린 걸 찾아보세요. 자, 우리가 인터넷 표시 광고할 때는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다 명시를 해야 되죠. 그래서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개공의 성명도 다 명시를 해야 됩니다. 네, 틀렸네요. 자, 그리고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중개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면적, 가격, 거래 형태, 그다음에 총을 사용하여 방객의 입주간, 총충수, 사용 승인 받은 날, 그다음에 방향, 방개수, 욕실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 등수, 관리비를 다 명시를 해야 되죠. 그다음에 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 광고, 우리 부당한 표시 광고죠. 자, 500과. 그다음에
국토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실시하는 모니터링은 수시 모니터링이고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실시하는 것이고요. 모니터링 기관은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합니다. 모니터링 업무 위탁받은 기관은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했을 경우에는 결과 보고서를 국장한테 내게 되어 있죠.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 마지막 날부터 30일, 수시 모니터링은 수시 15일, 완료가 15일 안에 국장한테 결과 보고서 제출. 그리고 5번은 국토부 장관은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어요. 위탁 장소는 공정민 인정, 공공기관, 정보출연연구기관, 민법상 비영리법인, 국장이 인정하는 기관 단체에다가 위탁할 수 있다. 정답 1번. 문제 6번. 문제 6번은요. 찍는 문제입니다. 찍는 문제. 집합건물법 찍는 문제 정답 4번입니다. 3분의 1, 3분의 1이 됩니다요. 네. 자, 그냥 그러고 지나가세요. 지나가시고 찍는 문제고요. 집합건물법 나오면 맞추기 쉽지 않아요. 공부를 하더라도 맞추기 쉽지 않습니다. 7번 문제 갑시다. 고용인 틀린 걸 찾으세요. 자, 1번은 우리 소공의 고용신고받은 등록한청은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보조원의 고용신고받은 등록한청은 직무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등록한청은 고용신고 받은 거, 고용왕의 종료신고 받은 것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하고, 그 다음에 고용신고서 낼 때, 소공의 고용신고서 낼 때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격증 발급 시도를 여기 고용신고서에 적게 돼 있어요. 그래야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확인 요청을 하니까요. 그 다음에 왜 틀렸냐면 고용신고는 고용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교육을 받도록 하고 업무 개시 전까지 고용신고하는 거죠. 숫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죠. 고용했으면 업무 개시 전까지. 그다음에 고용왕의 종료는 종료일부터 10일. 그다음에 외국인도 고용할 수 있다. 정답 4번. 자, 8번. 사무소 명칭과 등록증 개시. 자, 틀린 걸 찾아보세요. 중개사무소 안에 우리 게시할 거 등록증, 자격증, 원본, 분사무소는 분사무소 설치신고기에서 원본, 그 다음에 중개보수, 실비, 외밀, 한도의표, 보증설정 증명서류, 사업자 등록증. 자, 보증설정 증명서류 게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5개 광고물, 벽면, 이용 간판이나 돌줄 간판이나 옥상 간판에다가 성명 표기 의무가 있죠. 우리 간판엔 성명을 쓰는 것만 의무예요. 성명 표기 안 했구나.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철거 명할 수 있다. 틀렸네요. 당연히 주된 사무소에 사업자 등록증 게시해야 돼요. 그 다음에 무자격자가 명함에다가 부동산 뉴스 대표라는 명칭을 쓴 것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쓴 것에 해당한다. 형벌 1-1. 그 다음에 법인인 개공인은 사무소 명칭을 쓸 때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둘 중 하나 사용해야 되죠. 자, 정답은 2번. 9번 문제 갑니다. 옳은 걸 다 골라라. 개설 등록입니다.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어. 예를 들어 업무정지 기간이 3개월이라 해봅시다. 3개월짜리 업무정지를 받았어요. 근데 뭐 했어요? 폐업 신고해도 되죠. 그러면 그 업무정지 기간이 다 지나기 전까지는 뭐예요? 결격 사유죠. 그러면 그 전에는 등록할 수 없죠. 개설 등록도 안 되고 소공이나 보조원이나 법인의 사원이면 다 들 수가 없는 겁니다. 업무정지 끝날 때까지는. 자, 틀렸고. 그 다음에 대표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니잖아요. 그럼 개설 등록할 수 없죠. 맞고요. 자본금 1억 원인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등록할 수 없죠. 사회적 협동조합은 등록이 안 됩니다. 옳은 거니까 2번. 자, 10번 문제 갑니다요. 자, 우리 법인의 겸업에 해당하지 않는 거.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의 임대 관리, 관리 대행. 그다음에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의 분양 대행. 네, 부동산의 이용 개발 거래 상담. 이용에 관한 상담, 개발에 관한 상담, 거래에 관한 상담. 틀렸고요. 그다음에 경매, 공매, 부동산,
권리분석, 취득이 알선, 매수신청, 입찰신청, 대리. 그 다음에 도배업체, 소개, 이사업체, 소개, 용역의 알선. 정답은 3번. 이용, 개발, 거래, 상담해야 돼. 개발 잡고 상담만 해야 됩니다. 11번. 자, 확인 설명 사항과 전속 중개 계약 체결할 때 공개할 정보. 자, 여기에 공통인 것을 다 골라라. 자, 우리 이제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공개 사항은 8가지 더하기 공시지가고, 그다음에 확인 설명 사항은 8가지 더하기 취, 중, 토, 파, 관, 주, 민. 그럼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겹치지 않는 것들인 거잖아. 8가지는 뭐냐? 8가지는 특정 권리인 공법, 또 상태, 또 환경, 입지, 그리고 거래 예정금액, 여기까지죠. 공통인 것은 여기는 공시지가. 추가되는 건 취득조세 종류 세율, 중개보수 실비의 산출 내역, 토지이용 계획, 바닥면, 그다음에 관리비. 이번에 신설된 이건 주택 임대차 중개할 때만 확인 설명 사항이죠. 관리비 금액 산출 내역, 그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그다음에 주임법에 따라 보증금 등 일정의 보호, 또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세대 확인서 제출, 그리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보증금의 보증에 관한 사항. 자, 겹치는 거 8개 찾으라는 얘기죠. 관리비 확인설명사항이죠. 벽면 도배 공통이고, 중개보수 실비금액과 산출력도 확인설명사항이고, 취득조세도 확인설명사항이죠. 취, 중, 토, 바, 관, 주, 민. 겹치지 않는 거잖아요. 공통인 건 니은 하나죠. 니은 하나.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런 문제는. 자, 근데 해낼 수 있습니다. 자, 12번. 자, 매수신청 대리 쪽에 나왔어요. 자, 개업공인중개사 갑, 대리인도로 등록했어요. 위임인은 을. 자, 틀린 걸 찾아봅시다. 자, 개업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들이 업무에 관하여, 자, 지방법원장이 감독한다고 되어 있잖아. 감독은 행정처장은 협회만 감독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법원장은 협회 지부와 개업공인중개사를 감독합니다. 그래서 지지게, 이게 감독입니다. 감독. 지지게. 지방법원장은 협회 지부와 개공인을 감독합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위임인을 대리하여, 자, 매수신청 보증을 돌려줘라고 신청하는 행위도 할 수 있죠. 우리 대리권 범위에 들어가죠. 지급 시기는 약정이 없어요. 그러면 매각대금 지급기한인 잔금대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업무정지라고 써 있는데요. 자, 이렇게 폐업과 취소라고 보이면 이건 매수신청 대리는 절대적 등록 취소가 되고, 그 다음에 휴업과 자격정지, 업무정지, 이렇게 정지라고 보이면 매수신청 대리는 절대적 업무정지예요. 이게 업무정지니까 뒤에도 업무정지가 나와야 돼요. 매수신청 대리 업무를 정지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틀렸습니다. 자, 다음에 자, 개공인은 집행법원 매각장사에 직접 출석해야 돼요. 소공으로 대리 출석하게 할 수는 없어요. 자, 13번 갑시다. 13번은 쉬운 문제죠. 여기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이 되었을 때는, 자, 이걸 보존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여기에 해당하는 건 우리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만 들어가는 거죠. 자, 이 2가지만 들어가는 겁니다. 나머지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작성해서 교부하고 보존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2번 정답. 14번. 찍는 문제입니다. 찍는 문제. 다시 나올 문제는 아니니까 패스. 15번 갑시다. 손해배상 책임 틀린 거. 자, 분사무소 둘 때마다 2억 이상의 보증을 추가 설정해야 되죠. 네, 설정해야 될 보장금액의 상한은 없죠. 뭐 2억 해도 되고, 뭐 5억, 7억, 10억을 해도 말리진 않는다 이거죠. 맞고. 그다음에 중개 의뢰인이 이제 보증 보험금이나 공제금이나 공탁금을 받고 싶어.
받고 싶으면 보증기관에 이제 서면을 제출해서 이제 지급을 받게 되는 건데, 이때 개공과 의뢰인 간에 작성한 손해배상 합의서도 포함됩니다. 합의서나 또는 판결문이나 화해 조서 같은 걸 준비해서 지급을 청구하는 겁니다. 합의서, 판결, 조서 포함됩니다. 다음 세 번째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중개했잖아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중개했다면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자신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지지 않는 겁니다. 개공이 직접 중개했을 때 틀린 거죠, 지금. 자, 그러나 소공보조원이 업무상 행위를 했다면 이때 개공인은 자신의 고의과실 관계없이 손해배상합니다만, 내가 직접 중개했을 때 나에게 고의과실 없으면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탁으로 보증을 설정했대요. 근데 중개가 뭐 되었을 때, 완성되었을 때 거래 당사자에게 보장 금액, 보장 기간, 그리고 공탁 기간과, 공탁 기간은 법원이라서 그 소재지까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어디 법원이라고 알려줘야 됩니다. 맞았고. 그 다음에 보증범이라 공제에 가입을 했는데, 자,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는 언제까지?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하게 되어 있다. 좋습니다. 자, 16번 갑시다. 문제 질문이 중개사무소를 관할 내로 이전했잖아요. 관할 내로 이전했는데 또 틀린 것을 싹 고르라,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관할 내로 사무소 이전했어요. 관할 내로 이전했어도 이전하고 10일 안에 신고해야 되고, 당연히 등록증 첨부해야 됩니다. 첨부해야 되고, 등의 짐 싸고 이사 간다 첨부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내로 이전했을 때는 재교부할 수도 있고 수정해 줄 수도 있죠. 둘 중에 하나를 해줘야 돼요. 이게 재교부하거나 변경사항을 적어서 교부해야 한다. 맞고요. 다만 외로 이전했다고 나온다면 꼭 재교부만 해야 되겠죠. 등록관청은 이전 신고받은 사실도 협회 통보해야 됩니다. 통보사항 들어가고. 그다음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되지 않은 건물이 확보했다. 이때 건축물 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현재 뭐 틀린 걸 찾으랬잖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박스 풀고 문제 다시 읽고 답을 골라야 돼요. 그러니까 정답은 3번 되겠다. 17. 자, 이번에는 휴폐업에 관한 문제입니다. 옳은 걸 찾아봅시다. 정확하게 3개월은 휴업 신고할 의무가 없죠. 3개월을 초과할 때만 휴업 신고할 의무가 있고요. 자, 부득이한 사유가 있죠, 지금.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는 거죠. 까지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초과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폐업을 하고 싶구나. 그러면 어떻게? 미리 신고. 휴폐업은 우리 다 미리 신고죠. 정답. 그 다음에 변경 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고, 휴업 신고, 폐업 신고는 등록증 첨부하니까 안 되는 것이고, 업무 정지 받고 폐업했죠, 지금. 업무전이 끝날 때까지 다른 개공에 소공이 될 수도 없죠. 결격 사유. 정답은 3번. 자, 18번 문제는 뭐냐? 쉬운 문제죠. 지체 없이 간판 철거. 자, 이패치. 이전 신고, 폐업 신고, 등록 취소되었을 때 이패치. 등록 취소. 업무 정진 X. 이전 신고 O. 자격 취소는 아니죠. 자격 취소는 아니라 등록 취소. 조금 말장난 들어갔네요. 그래서 기억 디귿. 19번 갑니다. 옳은 걸 골라보세요. 중개 행위냐 아니냐는 판단은 주관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어떻게? 객관적 사유 통념에 따라 판단하죠. 틀렸죠, 지금. 거꾸로예요. 객관적 사유 통념에 따라 판단해요. 그 다음 2번도 판례입니다. 임대차를 알선했는데 계약 체결 후에 목적물의 인도 등 계약상 의무 실현에 네가 관여했다면 이건 객관적 사유 통념상 중개 행위에 포함된다. 그 다음에 소공보조원의 업무와 관련된 행위는 개공의 행위로 본다. 추정한다 아니라 본다. 이건 조금 어려운 지문이죠. 본다. 그 다음에 뭐 종합형 문제네요. 개업공인중개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표준서식을 사용해 거래계약서 작성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법에 거래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없다.
국장은 표준 서식을 정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만 돼 있고 법정 서식은 없어요. 그다음에 5번. 작년 판례고 올해 출제 가능성이 아주 높은 개공이가 서명과 날일을 해야 되는 확인설명서에는 보존하는 확인설명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교부하는 것만 서명 및 날이라면 되고 보존하는 건 서명 날이라는 위반이 아니라는 판례입니다. 올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답 5번. 20번. 이건 이제 중개사법이 아니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서 과태료를 줄 때 과태료 부과 기준이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 기준이 계약 체결 당시 개별 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 가격 또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이거의 비율 형식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걸 찾아라. 자, 계약 체결 당시 개별 공시지가에 따른 토지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건 뭐냐면 우리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받지 않고 계약했다, 변경 허가받지 않고 계약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을 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공시지가 기준으로 100분의 30 이하의 벌금이 처하게 돼 있죠. 그리고 과태료 취득가를 기준으로 하는 건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했을 때 신고 의무자가 아닌데 실제 거래 가격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했을 때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과태료를 주게 돼 있죠. 이것이 아닌 걸 찾으라는 얘기야, 그냥 문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부정한 방법 허가받았다면 자, 2년 이하 징역, 계약 체결 당시 개별 공시지가 토지가격 100분의 30 이하 벌금이죠. 여기 해당하고.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가 실거래가 거짓 신고했다. 취득가액 100분의 10 이하 과태료고. 개공이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똑같은 얘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취득가액 100분의 10 이하 과태료고. 그 다음에 외국인 등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허가받지 않고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하면 이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지 이 비율 형식으로 벌금 주는 거 아니죠. 그냥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 거죠. 이게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신고 의무자가 아닌데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했을 때도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 과태료가 되는 거죠. 정답 4번. 21번. 자, 행정처분 효과 승계 쪽의 문제입니다. 행정처분 승계 쪽의 문제. 자, 갑이. 자, 여기 승계란 단어를 먼저 찾아. 승계를 찾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과태료 받은 날, 폐업한 날은 필요 없고, 다시 등록한 날을 찾아요. 1년이 넘었죠, 지금. 처분일부터 1년간 승계되는 거잖아요. 재등록할 때 승계된다. 1년 넘었으니까 승계된다, X. 자, 이번에는 폐업 전의 사유로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제 폐업 기간을 계산해야 되죠. 폐업 기간은 23년 6월 1일 이날부터 24년 5월 1일. 그러면 1년이 안 되었죠. 안 되었으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폐업 기간이 1년 넘었을 때 안 때리는 거죠. 자, 이거는 등록을 취소해야 되느냐. 그러면 폐업 기간이 3년 넘으면 되잖아요. 3년이 안 되면 때리는 거고 3년 넘으면 못 때리는 거고 폐업 기간 21년 8월 5일부터 24년 7월 5일까지면 3년이 안 되었죠. 등록을 취소해야 되죠. 그래서 니은 디귿을 답으로 하시면 되겠다. 옳은 거. 자, 22번.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묻는 거죠. 주택임대차 보호법. 그다음에 병의 주택이네요. 이 병이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이군요. 자, 틀린 걸 찾아보자. 임차인은 자연인. 자, 임차인과 임대인이 2년 미만 정했구나. 이때 임차인은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맞고요. 그 다음에 묵시적 갱신되면 주택이니까 2년으로 본다. 그 다음에 묵시적 갱신됐을 때 임차인은 언제든 임대인의 계약 해지 통지할 수 있고 3개월 전 회력이 발생한다. 5. 그 다음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갱신 요건 행사에 갱신되었을 때도 2년으로 본다. 5.
자, 그 다음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갱신요건 행사해서 갱신된 이후에도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 해지 통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갱신 요구권 행사 이후의 계약 해지는 주택만 관하고 상관은 안 됩니다. 주택에만 있는 고유한 제도입니다. 5번 틀렸습니다. 갱신 요구권 행사로 갱신된 이후에도 주택일 경우 계약 해지 통지할 수 있다. 3개월 지나면 회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23번. 자, 자격 취소. 자격 취소 우리 부양지역 현금인데, 자, 여기는 공인중개사 직무와 관련은 되어 있지만 형법을 위반했지만 벌금형 선고받은 경우는 자격 취소가 아니고 금고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았을 때입니다요. 형법으로 벌금 받은 거는 이거는 결격 사유도 아닙니다. 결격 사유는 반드시 중개사법 위반으로 300 이상 벌금형 받은 경우죠. 자격증 대여는 당연히 자격 취소고,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을 했으면 당연히 자격 취소니까 해당하는 건 4번. 24번 괄호 채우기. 해마다 괄호 넣기 나옵니다. 최근 1년 이내에 업무정지 과태료를 몇 번을 먹고 다시 과태료 위반했을 때 업무정지 줄 수 있느냐. 2회죠. 2회. 자, 업무정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금고 이상 실형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몇 년이 안 된 자는 결격 등록할 수 없다. 3년이고 업무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몇 년 지나면 안 때린다. 3년 지나면 안 때리는 거죠. 1, 2, 3, 3 이거죠. 네. 1333도 맞을 수 있습니다. 이거 첫 번째 걸 잠깐 설명드릴게요. 자, 1333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자, 우리 이제 업무정지나 과태료를 2개 먹고 그러니까 이제 3가지 형태죠. 과를 받았고 또 과업을 받았고 또 업을 받았다. 이렇게 하고 과태료 사유 위반했을 경우는 순수 업무정지죠. 업무정지만 줄 수 있는 경우죠. 근데 이제 과 3개 먹었다. 또 과업 3개 먹었다. 또 업 3개 먹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과태료 사유 위반했을 경우는 임등치죠. 근데 임등치인 경우에는 업무정지 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3자가 나와도 틀린 건 아닙니다. 3개 업이나 과를 먹고 다시 과태료 위반했을 때 업무정지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보기에 1333은 없죠, 지금. 1333은 없으니까 이제 2번을 안전하게 고르면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 물어보는 그런 건 아닙니다만 공부를 위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25번. 절둥치를 다 골라라. 해산, 절둥치. 자,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기재 2중계약서, 거짓기재 2계약서 쓰는 경우는 임등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을 개공과 소공을 합판수의 5배수 초과해서 고용하면 절둥치. 그 다음 보조원이 현장 안 할 때 보조원 고지하지 않은 경우는 이거는 그냥 과태료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하죠. 그래서 기억 디귿 1번 정답. 26번. 자, 손해배상 책임 보증입니다. 보증을 변경할 때는 이미 설정된 보증에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일단 보증기관이 등록한청에 직접 통보해주면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보증 설정 신고할 때 등록한청에 증명서류를 내야 되거든요. 보증보험 증서 4번, 공제증서 4번, 공탁증서 4번을 내야 되는데 전자문서로 낼 수 있다. 중요합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걸 설명해야 되는 건 완성된 때. 그 다음 5번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아닌 제3자의 중개행위잖아요. 이자로 발생한 손해라면
보증범 공제 공탁금 받을 수 없죠. 이 법에 따라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법에 따라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말은 공제금 청구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요. 판례 내용이죠. 정답은 3번. 27. 이제 협회. 옳은 걸 찾아보세요. 자, 협회 설립 절차. 300명 정관 작성, 300정. 600명 창립총회, 600창. 600은 서울에서는 100명 이상이, 나머지 광역시도, 특별자치도에서는 20명 이상이. 300정, 600창, 600, 120. 그러면 서울 물었죠, 서울. 서울은 몇 명? 100명. 100명. 그 다음에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싶다면 국장 승인. 공지로 수익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 그래서 중개사법은 사단법인이고 저기 그 분묘, 장사법의 법인 묘지는 민법상 재단법인. 그래서 앞동네 사단법인, 뒷동네 재단법인. 그 다음에 협회는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수행할 수 있다. 정답. 그 다음에 5번은 좀 약간 어려운데요. 협회는 실무교육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죠. 누구로부터? 시도지사로부터. 시도지사가 실무교육 실시권자잖아요. 자, 그래서 틀렸다. 정답 옳은 건 4번. 28번. 앞동네죠. 중개사법. 중개사법에 포상금 받을 수 있는 신고 고발 대상이 아닌 것. 자, 포상금 신고 고발 대상은 자, 무등록 중개업자, 거짓 부정 등록한 자, 등록증, 자격증, 양도 대여한 자, 양서 대여받은 자, 개공이 아닌 자인데 표시 광고한 자. 우리 금지행위 중에서는 꾸미는 거, 단체, 그 다음에 5개,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써 있는 거 3개, 정당한 표시 광고 방해, 현재 독해 표시 광고를 강요, 현재 독해 표시 광고를 유도. 주로 X로 내는 건 판매, 명수, 관직, 상, 투까지는 아니죠. 금쟁이 앞쪽은 아니고. 그러면 자, 여기 개공이 아닌 자가 표시 광고했다. 여기 그 다음에 여기는 투기 조장 행위죠. 여기 이 앞에잖아. 이게 금쟁이 앞부분이니까 이게 정답. 그 다음에 양수 받은 자. 그 다음에 여기 꾸미는 거. 그 다음에 단체, 여기 있네. 단체.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다. 29번. 업무 정지를 할 수 있는 걸 찾아라. 이 말은 임동치도 고르고 업무 정지 다 고르는 얘기잖아요. 임동치 업무 정지 되니까요. 확인 설명 교부하자는 건 순수 업무 정지. 자, 이거는 직접 거래잖아요.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는 금지행위, 금지행위는 임동치. 임동치니까 업무 정지 할 수 있다. 거래계약서 교부하지 않은 것도 순수 업무 정지. 그 다음에 업 2개 먹고 과태료 사유 위반하는 경우는 순수 업무 정지. 4개 다 맞았습니다. 30번. 이번에는 자격정지 사유인 걸 찾아라. 자, 우리 자격정지는 금이둘. 핵심은 금이둘이죠. 금지행위, 판매, 명수, 관직, 쌍투, 꾸단. 2 이상의 중개사무소 소속된 경우 거래계약서, 거짓기래 둘계약서,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서명날인 안 했다,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았다, 설명의 근거자를 지시 안 했다, 인장 위반했다 이것이. 자격정지 사유인 거. 자, 거래계약서를 보존하지 않은 건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 그 다음에 정답. 현장 안내할 때 소공임을 고지하자는 건 위반이 아니죠. 이거 확인설명서 교부하는 것도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 표준서식인 전속중개기에서 사용하지 않은 것도 개공의 업무정지.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다. 자, 31번. 과태료 부과대상 중개사법 과태료가 아닌 거. 자, 중개대상물 매매업은 1년 이하 징역 1000 이하 벌금. 정답. 이전 신고 100만 원 이하 과태료. 개공의 확인 설명 위반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그 다음에
인터넷 표시 광고할 때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명시하지 않았다. 100만 원이 과태료. 연수교육 500만 원이 과태료. 정답 1번. 쉬운 문제죠. 32. 이건 이제 중개 뒷동네죠. 뒷동네. 거래신고법 쪽에 포상금 지급대상 위반 행위를 다 골라라. 거긴 우리 교였잖아요. 13,000포. 13,000포 집 토지잖아요. 13,000포 집 토지. 10은 뭐예요? 실제 거래가 거짓 신고한 자, 신고 의무자가 아닌데 거짓 신고한 자, 100분의 10 이하 과태료. 3,000은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제 등이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거래 신고했다. 우리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주택 임대차 보증금 차임을 거짓 신고했다. 100만 원 이하 과태료. 토지거래 허가나 변경 허가 받지 않고 계약했다. 부정한 방법 허가 받았다. 우리 2년 이하 징역 또는 개별 공시지가 30% 이하 벌금. 허가받은 목적들을 이용하지 않았다. 이행 명령, 이행 강제금. 이쪽이죠. 그래서 500가가 없다는 거.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쪽 과태료가 없습니다. 외국인, 요 포상금, 못 알아듣죠. 자, 음료, 비타 500주입니다. 이걸 찾으면 돼요. 자, 그러면 실제 거래 가격 거짓 신고했다. 여기 10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개공에게 신고를 한 사람은 또 요구했다. 이거 얼마? 500과는 X. 허가받지 않고 계약했다. 이게 토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래대금 지급증명 자료 이거 3,000만 원의 과태료에서 우리 불차에서 자는 아니잖아요. 이건 안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 디귿으로 고르시면 되겠다. 이런 문제는 약간 더 어렵긴 하죠. 뒷동네라서 약간 더 어렵긴 해요. 충분히 해낼 수 있으니까 자신감 가지시고. 33번 틀린 걸 찾아보세요. 등록 한청 안에 한 개의 중개사무소만 둘 수 있다. 그리고 다른 법률 중개할 수 있는 법인일 때는 책임자 중개사이어도 되고 아니어도 되죠. 그 다음에 주된 사무소, 본사죠. 본사를 관할구역 외로 이전했다면 당연히 이전 후 등록 한청에 신고해야죠. 중개사무소 관할 외로 이전한 거니까요. 그 다음에 분사무소 둘 때 당연히 소유 전세 임대차 세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 확보 잘했죠. 그 다음에 법인이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등록증을 첨부하는 건 아니에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는요, 책임자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내야 되고, 보증 설정 증명서류를 내야 되고요, 사무소 확보 증명서를 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등록증 첨부하는 건 이전 신고, 등의 짐싸, 그 다음에 우리 인장 등록, 인장 변경 등록할 때 등록증 첨부, 그 다음에 휴업 신고랑 폐업 신고할 때 이때만 등록증 첨부하는 겁니다. 자, 정답 5번이고요. 34. 부동산 거래 신고로 옳은 걸 찾아보세요.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서 썼으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죠. 그 다음에 보조원은 제출 대행이 안 되고 소공만. 그 다음에 지방공사와 개인이 직접 매매했으면 이건 지방공사가 단독신고, 공동신고 아니고.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자는 거래계제는 신고사항이다 아니다? 신고사항이 아니다. 그 다음에 조건이나 기한, 우리 기똥차게 좋아하는 라면 종류 신고해야 되죠. 5번 정답. 자, 35번. 이번에는 어떤 문제냐면 갑의 주택인데 서울에 있고요. 을과 5억짜리 임대차 계약을 했을 때, 자,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있는 임대차 신고, 주택 임대차 신고를 묻고 있는 거죠. 주택 임대차 신고. 주의할 점은요, 이 주택 임대차 신고는, 자, 임대인은 갑이고 임차인은 을이다. 근데 이제 개업공인중개사가 병이다 이거야. 여기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있다면 이때 갑과 을이 둘 다 자연인이라면
갑과 을이 공동으로 임대차 신고하는 거죠.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 신고, 변경 신고, 해제 신고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이 여기, 한쪽이 누구다? 국가 등. 한쪽이 국가 등이 뜨면 무조건 국가 등이 단도 신고입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든 변경 신고든 해제 신고든 간에.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신고 의무는 없어요. 신고 의무는 없지만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명칭, 소재지, 뭐 등록번호, 전화번호, 소공인 성명은 신고해야 돼요. 그건 신고해야 됩니다. 자, 갑니다. 한쪽이 지자체니까 공동신고는 틀린 거죠. 갑이 단도신고입니다. 증액했죠. 우리 증액, 감액. 증액과 감액은 변경신고입니다. 감액. 증액, 감액은 변경신고는 자, 당연히 갑이 단독으로 해야죠. 맞죠? 그 다음 세 번째 조심해야 돼요. 바뀌면 안 돼요. 전입신고를 먼저 하면 임대차 신고한 것으로 본다예요. 전입신고를 전에 한다고 생각하세요. 다시 전입신고를 전에 한다. 지금 옳은 걸 고르랬어요. 이 정도면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우리 충분히 해낼 수 있으니까 해내셔야 됩니다. 이거 주택 임대차 신고는 당사자 의무인데 한쪽이 국가 등이면 국가 등의 신고 의무가 있다는 점. 36. 쉬어가는 문제죠. 뭐 피해자의 명세하는 사유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 거, 이거는 비밀 누설한 경우죠. 1년 이하자 천여벌금이지만 피해자와 합의되면 벌하지 않는다. 이것만 찾으면 돼요. 무조건. 37. 자, 외국인 파트입니다. 옳은 거 다 골라보다. 국제연합과 산하기구, 외국인 등에 해당한다. 신축, 증축, 개축, 재축도 취득신고 6개월 안에,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취득신고 잘했어. 그 다음에 이번에 신설된 천연기념물, 보물, 보호구역도 허가 대상이죠. 허가를 받아야 취득할 수 있다. 계약 체결 전에 신고관청 허가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신고관청이 이제 허가나 불허가 해줄 때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30일 이내, 그리고 30일 범위 안에 연장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천연기념물, 보물 보호구역, 그 다음에 문화유산, 보물 보호구역, 그 다음 생태경관 보전지역, 그 다음에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은 무조건 15일. 생태경관 보전기가 15일 안에 허가 불허가 해주게 돼 있죠. 옳은 걸 골라라. 3번. 38. 자, 토지거래 허가 쪽 문제죠. 토지거래 허가 쪽 문제.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고 있지 않았을 때 시군구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 우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 안 했죠, 지금. 이용 안 하면 국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허가, 취소, 처분, 조치 다 명할 수 있다. 맞습니다. 못 살게 구는 거죠. 그 다음에 이행명령 할 수 있죠.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 의무 이행을 문서로 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직접 이용하는 뭐 있고, 방치해서 이행명령 받았고 이행되지 않았을 때 방치 10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그 다음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토지인데 이것이 뭐가 들어왔다면, 허가 신청이 들어왔어. 국가 등이 매수를 원하면 매수자를 정해서 협의 매수, 선매 협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형벌은 아니죠. 우리 3년 이하 징역 3천 이하 벌금은 거래신고법 쪽에서는 우리가 불불이죠. 불불.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제 등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죠. 여기는 해당이 없어요. 자, 정답은 5번이고 39.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허가구역의 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는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 그 다음에 지정권자가 별도로 허가구역을 정하지 않아서 우리 10%, 300% 범위 안에 따로 정해 공고할 수 있잖아요. 상업지역이죠. 상업지역은 150, 상공 150, 150 이하일 때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허가를 받은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가 없는 한 5년의 범위에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받았습니다. 이자가 시군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제기는
제기는 구청 앞에 가서 제기 30개 찰내 제기할 때 시군구에 가서 30일 안에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불허가 받았대요. 자, 이여신 청 매수 청구는 1개월 시군구 정답이 되겠습니다요. 자, 마지막 40번. 이것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네요. 옳은 걸 찾아보세요. 시도지사는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토지이용의 행위 제한이 강화가 아니라 완화 해제되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지정기간은 무조건 5년 이내. 허가구역에 지정 공고할 때는 뭐 지정기간, 그 다음에 대상자 용도 지목, 소재지 용도지역, 그 다음에 지형도, 허가, 면제 대상 토지 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5. 그 다음에 국장이 허가구역을 지정했잖아요. 국토부 장관이 허가구역을 지정해서 공고했으면 이 공고 내용을 시도지사를 거쳐서 시군구청장에게 통지를 해줘야 되고, 시도지사가 지정해서 공고했으면 공고 내용을 국장과 시군구에 통지해 주며, 통지받은 누가? 시군구청장이 이걸 등기소장에게 통지 7공주 15일간 열받아 실일상 공고 15일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국장이 등기소에 통지하는 게 아니에요. 시군구청장이 등기소에 통지해 주는 거죠. 5번은 우리 기억해야 돼요. 지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시군구의 허가 처분,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이의신청하는 겁니다. 정답은 이렇게 됐다. 3번이다. 다 풀어봤네요. 여러분 시간 없으실 테니까 제가 일부러 빨리 했습니다. 빨리 진행했고, 같이 풀어보니까 어때요? 충분히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었죠. 풀 수 있는 문제들은요. 시험장에서 이렇게 차분하게 편안한 마음, 여유 있게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특히 이제 20번 이후의 문제들이 어려운 문제가 많이 배치되어 있으니까 최대한 마음이 편안하게 자신감 갖고, 약간 까다롭게 느껴지더라도 그렇지, 나만 어려운 건 아닐 것이야, 나보다 다른 사람은 더 어려울 것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신 있게 풀어주시면 되겠다. 11월 마지막 주 합격자 모임에서 꼭 뵐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 남은 시간 건강하게 잘 마무리해야 됩니다. 감기 걸리지 않게, 배탈 나지 않게 건강하게 잘 마무리하셔서 실전에서 자신감 있게 잘 해내시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